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조선시대 병사의 유해를 매장한 날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1956년 4월 19일에 바로 6월 6일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요, 현충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공휴일이 됐고요. 1970년 1월 9일에 연 1회 현충식을 거행하기로 대통령령 그리고 국립묘지령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1982년 5월 15일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요.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현충일,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 호국 용사의 숭고한 애국 애적 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 호국 용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 희생된 많은 산업전사와 열사들의 영혼도 함께 진원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체험.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은 2014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현충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 유신 치하였죠. 현충일에 노래도 있었고 말이죠. 네, 모두 10시 되면은 사이렌이 울렸었고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정말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국 선열들, 지금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권 회복을 위해서라고 했으면 단순히 군인들 이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로 그때 한국전쟁, 그때는 6.25 사변이라고 했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그런 전몰 장병들 위주로 이렇게 추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 지금 국립묘지에는 그 독립운동가들도 안치되어 있고요. 또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많은 분들의 그런 영혼도 잠들어 계시죠. 현충일.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현충일을 추념하는 것이 단지 전몰 용사들만을 추념하는 것이 아닌 정권 자체를 보위한 그런 그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기구로도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즉, 나라가 곧 정권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곧 나라는 아닙니다. 정권은 바뀌는 것이죠. 나라는 국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그렇죠? 네. 국호를 바꾸기 전까지는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이제 동일시 시켜갖고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곧 나라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몰고 갔던 것이죠.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그렇고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철이 든 다음부터 이 현충일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비슷한 걸 느꼈죠. 예. 이것은 여나 야나 뭐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예, 그에 대한 반감이 일었었던 것이죠. 정권 차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대한제국, 허울뿐인 대한제국, 그리고 말뿐인 황제, 일제에서 국권을 잃고서 36년간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자주 독립을 이루질 못하고 말이죠. 분단되고 전쟁을 겪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 와중에 산업화를 이뤄내고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좀 지난 다음에, 예, 불과 12년, 3년 지난 다음에 자유를 지킨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킨다는 명목으로 남의 나라에 가고 또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이죠. 예. 어제 제가 상가집에 갔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경제학 박사인데 내일 현충일이지만 정말 이 산업화의 와중에 돌아가신 많은 산업전사들, 그분들을 또 같이 기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산업 재효율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죠. 이런 세월호 참사나 이런 각종 사건 사고 외에도 정말 생산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 현장, 각종 노동 현장에서
네,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에 투자하는 돈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경부고속도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인 겁니다. 유례없는 속도와 유례없는 저예산으로 해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끝나자마자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부실공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경부고속도로를 뚫음으로써 그야말로 산업의 대동맥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추풍령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의 거의 중간 지점이죠. 거기 가면 높은 탑이 하나 있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것은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돌아가신 산업전사들, 그분들을 기리는 겁니다. 부실공사에 속도전도 밀어붙였으니 그 당시엔 뭐 기계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장비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영동고속도로 있죠? 지금은 터널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지만 예전에는 대관령 꼬불꼬불꼬불 돌아서 갔어야 됐습니다.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난 공사였겠습니까? 군인들이 뚫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재건대라고 있었죠. 5.16 쿠데타를 성공시킨 박정희 정권은 마치 그 후배인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이 삼천교육대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건대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던,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불순분자들, 그리고 그 깡패들, 불황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조직화 시켜갖고는 이런 공사 현장에 맨몸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주요 토목공사에 투입을 시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5.16 도로라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제대로 된 장비나 또 제대로 된 임금, 제대로 된 대우, 안전시설, 그런 거를 보장해주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어차피 니들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존재야. 그리고 니들은, 그렇죠, 사회에서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놈들이었는데 여기 와갖고 새로 태어나는 거야. 뭐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그런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뜩이나 현충일인데 오프닝부터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현충일을 좀 우리는 다른 식으로 그 추념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시고 또 아직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시지 못한, 떠들고 계시는 그런 독립운동의 와중에, 또 한국전쟁의 와중에, 또 먼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전사하신 그런 분들을 기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모두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독립운동의 와중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지금도 군복을 입고 나와서 가스통에 불 붙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상대 후보 진영에 찾아가갖고는 깽판을 논다던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촛불을 들은 그런 분들 맞은편에서 동지는 간대없고 스피커만 나부끼는 그런 형상으로 스피커를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고 바깥에, 즉 촛불 집회하는 쪽에 크게 틀어놓음으로써 집회를 방해하고, 이런 거 하라고 돌아가신 거 아니라는 거. 전몰 용사들을 추념하는 것이 그대들의, 당신들의 목마는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날고 싶은 토끼님 현충일에 출첵합니다. 문광님 또 오셨고요. 당찬하루님도 오셨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국민TV 있어 무료하지 않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병원에 뭐 1인실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어폰 꽂고 혼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잠깐 입원했을 때는 500원을 동전을 투입을 해야지만 TV를 볼 수 있었어요. 6인실에 입원했을 때인데, 그래서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500원씩 넣으면서 TV를 본 적이 있었죠. 네. 요즘은 그런 데는 없겠죠? 날토님께서 25,700명 달성료, 300명만 더 들어오심 26,000시대. 그렇군요. 출자까지 마친 6회 조합원들 25,700명이군요. 손뼉 한번 칩니다. 미친 기타님, 저도 왔습니다. 다시 기운내고 달립니다. 근데요, 손쌤도 똑똑한 12시 한번 나가셔도 재밌을 듯. 네. 저는 나가서 잘 맞춰봐야 본전이고요. 잘 못 맞히면은 망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왠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실전에서 이렇게 개망신 당하면은 이거 이미지 깎이잖아요. 가뜩이나 히트곡도 없는데. 윙스님, 현충일 출첵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찍으신 그런 모습인가요? 네. 핑플님, 그러니까 예, 일하러 나가셔야 돼갖고 잘 못 들으신다는 얘기였군요. 길 그 끝에 서서 바로 이 지민주 그야말로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우리나라 천만 노동자의 연인이다. 뭐 이런 별명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네, 노동 현장을 누비면서 다니는 그런 현장을 지키는 그런 가수 중에서도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 가수들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연대를 하는 그런 가수들 몇몇을 보면은 연영석, 지민주, 또 류금신, 박준, 임정득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화 오거나 연락이 오면은 그때 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기도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전자 서비스 지회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데모도 하고 그러다가 무대가 만들어지면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음악가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음악가보다도 활동가에 더 방점을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동료들이야말로 훌륭한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저한테 민중 가수라고 얘기를 할 때 진정한 민중 가수들은 그런 분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저를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려면은 시민 가수로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고 부르는 노래들 그런 분들은 이런 노동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랑 조금 다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그 분위기상 좀 더 활기차고 더 씩씩하고 행진곡풍이고 가사도 좀 더 단호하고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고 부르는 노래들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제가 촛불 집회에서 노래 부를 때도 평소에 제가 부른 노래들이 아닌 그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현장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제 공연장에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괴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들고 부르고 싶은 노래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노래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그 갈증 때문에 또 더욱 창작을 많이 하는 거고 음반도 내고 그런 것이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귀요미 김흥민님, 개표 알바를 했더니 어제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개표는 정말 빡세더군요. 7장이나 개표해야 하니 새벽 7시가 되어서야 완료했습니다.
부산이라 계속 오거돈 접전이었는데 오거돈 무효표나 통진당 후보에게 기표한 표들이 쏟아질 때 민주당 참관인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 듯한 애매한 서병수 유효 기표가 들어갈 때도 너무 안타까웠고요.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군요.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선거감시인단, 공정선거감시인단, 약칭 공감단, 이렇게 했었지만 전 이걸 2번 해봤었습니다. 1987년 대선 때랑 1992년 대선 때 2번 했었죠. 왜냐면 그때는 그것이 절박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부정선거, 관건선거가 아니었으면 4.19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지만 부정선거, 관건선거가 아니었으면 1971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됐겠죠. 그만큼 역사는 빠르게 발전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짧게는 그 덕분에 9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역사가 후퇴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 간선제를 10여 년 동안 하다가 말이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고 그 표를 지키자고 공정선거 감시인단이 투입이 된 것이죠. 투입이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결성이 돼서 각 학교별로, 각 지역별로 간 겁니다. 당에 소속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죠. 신민당 소속이었나요? 87년이면 무슨 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 소속으로 공정선거 감시인단 하기도 했었고요. 92년도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에 가입하게 됐죠. 그러나 그 전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지금도 아마 그 당을 계승한 어떤 당에서는 제 이름이 있고 그걸 근거로 당원 숫자를 카운트하기도 했겠죠. 다 부질없는 짓이긴 하겠지만요. 귀요미 김영민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친기타님, 군인들만 기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분들을 기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쇠태우리님, 그날이 오면 신청해 주셨어요. 날토님은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군요.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정기모임 포항 개최. 포항 조합원이 106분이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스윗 스텝이라고 하는 포항시 남구 대이동 143번 길 17번지 회비 n분의 1.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저녁에 지금 인재근 의원실에 있는 제 친구 상갓집에 모였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봤죠. 너희 보좌관 중에 한 분이 이번에 포항에서 당선이 되었다며.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욕심을 부려서 3명 모두 당선시키겠다고 3명의 후보를 투입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해서 3등으로 당선을 했다 이거죠. 새누리당의 세 후보 중에 한 명은 4등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끄덕끄덕 했었습니다. 날토님. 보자. 넓은 등 2호님. 지속 가능한 앞길을 위해 약간 돌아갈 필요도 있겠죠? 돌아가더라도 쉬었다 가더라도 길의 목표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철학이 담겨있는 글과 사진 고맙습니다. 김민기 씨야말로 뭐라고 하나요? 카추사로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만들었던 노래를 대학생들이 자꾸 부르니까 이거 누가 어떤 새끼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찾아내갖고 멀쩡하게 카추사로 편하게 군생활하고 있는 그를 전방에 소총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빡빡 기었죠. 김민기란 이름은 70년대 금지어였습니다. 김민기가 만든 모든 것들이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 늙은 군인의 노래도 김민기란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희은 씨가 1977년인가 8년에 냈던 그 음반에 들어있는 여러 노래들. 거기가 김민기의 노래였습니다만 김민기 이름을 넣을 수가 없었죠. 상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자켓도 여러 번 바뀌었죠. 박정희 1세 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1세 때 말이죠. 자, 오늘 2부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정열의 노발대발. 예,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박원순 시장 후보 원순TV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평론가 최요한 씨랑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저께 저녁에 만났었습니다. 이정열 씨랑 노정열 씨. 시청 쪽에서 만나기로 했죠. 왜? 끝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보통은 시청 광장에서 모여서 노니까 우리도 같이 놀자고, 끼어서 놀자고 하는 거였는데 뭐 세월호 참사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축하 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다라 그래서 그냥 시청 뒤쪽에서 모여서 막걸리나 먹었죠. 흠뻑 마셨습니다. 3차까지 모두 막걸리로만. 2차 끝나고 술 냄새가 나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캠프가 있는 종로 5가 쪽으로 갔죠. 10시가 좀 많이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고 캠프 안이 환하게 밝았었죠. 조명 때문에. 저는 뒤쪽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만 3명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만 그 웅성웅성대고 활기찬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아무래도 선거 뒤풀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2시에 노정열 씨 기다리겠습니다. 한가한 오우님, 공정선거 감시 언제나 없어질까요? 감시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오겠죠? 그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고 사람이고 욕망을 가진 어쩔 수 없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만들어서 안착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시스템. 콘크리트도 그렇잖아요. 콘크리트도 처음부터 단단한 건 아닙니다. 양생 기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그런 구조물이 생기는 것처럼 시스템은 만들어서 그걸 굳힐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냥 마구리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죠? 예전처럼 고무신에다가 막걸리, 뭐 온갖 대리투표, 부정선거, 관건선거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또 그에 걸맞게 댓글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부르뜬 눈이고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죠? 쇠태우리님, 그렇군요. 87년 평민당 공감단 했죠. 낮에는 공감단, 밤엔 노태우 낙선운동. 87년에는 평화민주당이 없었죠? 평민당은 88년에 총선 치르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다음 아빠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혀주셨네요. 전에도 유시민 씨도 당하더니 이번에도 중도 사퇴하는 후보 이름을 공시하지 않는 선관위는 법으로 뭔가 처리할 수 없나요? 몰라서 통진당과 야권 후보에 그대로 선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기도의 15만 표가 무효라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영삼 아들 김현철, 정몽준이 사퇴한 동작을에 무려 민주당 공천 신청한다고 하네요. 박근혜 비판했다고 개나 소나 출마할 거라고 하네. 회색 같은 현 민주당 몇몇보다 선명성은 낮지만은 권력 비례의 최종점에 있던 사람이 왜 계속 정치판에 기웃거리는지. 참 사심없이 봤을 땐 참 재미있네요. 김현철이 무려 세상에 새정치 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한다고요? 참. 사적으로는
DJ의 후예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김영삼의 후예인 김현철의 그런 화해가 될 수도 있겠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동작 의례는 말이죠. 동작 의례는 그거를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지역을 지켜온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단지 정몽준의 지역구라는 것 때문에 전혀 동작구와 상관없는 그런 거물급들을 전략공천이라고 쓰고 낙하산이라고 읽는 그런 행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계안이 그랬고 이계안. 네. 정동영도 그랬어. 하여튼 거물급들 왔다가 패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정몽준한테 나가 떨어졌었죠. 김현철이라.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에서 밭을 갈았던 풍찬 노숙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대우 이런 건 기대 못하는 걸까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